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통합 예선 1회전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해설의 김영삼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17년도 삼성화재배는 이 중국 선수들끼리 결승에 올라가는 바람에 솔직히 좀 속상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구주하오 선수가 탕웨이싱에게 이기면서 세계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네. 올해는 좀 이제 한국 기사들도 우승을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한국 선수들의 우승 탈환을 기대하면서 삼성화재배 어떤 대회인지 대회 개요와 함께 살펴보시죠. 중앙일보와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2018 삼성화재배. 우승 상금은 3억 원, 준우승 상금은 1억 원입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난 대회 우승자는 구추하오, 그리고 준우승자는 탕웨이싱 구단이었습니다. 네, 시드는 한국 5명, 중국 5명, 그리고 일본 2명, 그리고 시드 후원사 시드로 또 1명이 배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통합 예선전에서 두 판을 중점적으로 보내드리게 됐는데요. 먼저 이 남자 선수들끼리의 대결로는 한국의 김명훈 선수와 중국 구링이 선수의 대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자조에서는 또 한국의 김채영 선수와 중국 리허 선수의 대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판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구링이 6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중국 기사들 중에서도 천재 소리를 듣던 기사였는데 가장 총만받는 또 신의 기사였었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완전 사라졌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연 어느 정도인지 오늘 바둑을 보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리어 선수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여자 기사들 중 중국 여자 중에서는 최고의 천재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렇죠. 네. 한때 또 잠잠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요즘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의 김채영 3단과 김채영 3단도 요즘 아주 좋거든요. 재밌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둑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좀 계단식으로 실력이 상승을 한다고 하죠. 어찌 보면 이 잠잠하게 있었던 선수들이 그간 얼만큼 기량을 닦았느냐, 그것이 이번에 폭발적으로 실력 발휘가 되느냐, 이것이 좀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와 함께 대결을 펼치는 김명훈 6단과 또 김채영 4단이 오늘 선전해 주기를 기원해 봅니다. 선수들이 지금 스튜디오에 입장을 했을까요? 네, 선수들 함께 만나보시죠.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왼쪽 대국이 남자조입니다. 구링이 6단과 김명훈 6단의 대결, 그리고 여자 대국이죠. 중국의 리허 5단과 한국 김채영 4단의 대결입니다. 중국 선수들이 시간에 딱 맞춰 입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리허 선수가 머리 스타일로도 상당히 공격적인 머리 스타일을 좀 구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굉장히 짧았는데 많이 길었네요. 그렇습니다. 구링이 6단도 저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얼굴을 봤는데 살도 좀 많이 찌고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네요. 그렇습니다. 몸도 많이 불어난 것 같고요. 삼성화재배는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6시 판입니다. 네, 먼저 남자조입니다. 한국의 김명훈 6단의 흑번입니다. 오늘 한국 김명훈 선수와 중국 구링이 선수의 승자는 내일 한국의 송상훈 4단과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구링이 6단은 이제 1991년생이거든요. 2002년에 입단을 했어요. 11살에. 네, 11살, 우리 나이로 12살이면 한 우리로 치면 5학년 정도 때 입단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천재네요. 제가 90년대 한 중후반 때부터 중국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시내 교류전도 많이 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어요. 한 거의 20여 년 가까이 했으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예전에 중국 갑조리그도 참가를 했었고 울조리그도 참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기사들 중에 또 친한 기사들도 많고 해서 나름 중국통인데
구링육단이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5학년 나이에 입단을 했고, 그리고 입단하자마자 갑조리그에서 연승 행진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2004년에도 8연승 했었고요. 네. 2005년에도 4연승을 했었고 갑조리그 사천팀에서 굉장히 또 활약을 많이 했었네요. 네. 사천이 원래 고향이에요. 이제 저희 중국 발음으로 쓰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매운 음식의 고향. 그렇죠. 고장. 또 이제 삼국지에서 유비가 태어난 곳이 아마 저 그 동네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천팀에서 다른 팀으로 옮기지 않고 꾸준히 활동을 했습니다. 사천에서 또 무슨 대회를 하냐면은 서남왕배라는 대회가 있어요. 네. 동서남북할 때 서, 아, 서남. 동서남북할 때 또 남. 네. 그리고 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왕. 그러니까 서쪽과 남쪽 동네에서 왕을 가리는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네요. 여러 차례 차지했죠. 이제 네. 그 대회는 이제 물론 이제 초청전으로 많이 하는데요. 또 사천 팀에 소속돼 있는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유명 기사를 초청을 해서 이제 대회를 많이 하는데 그 서남왕배에서 우승을 몇 차례 차지했습니다. 네, 특히 2009년도에 우승을 했을 때는 또 구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네. 차지했던 바가 있네요. 네, 그만큼 뛰어난 천재 기사였는데 저우르이양 이런 기사들하고 아마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네. 근데 저우르이양 구단보다도 먼저 두각을 나타냈는데 결국 구링이육단은 세계대회 우승은 못했거든요. 세계대회 우승이 없다는 점이 가장 좀 아쉬운 점이 되겠네요. 네, 국내 대회에서 몇 차례 우승했지만 세계 대회에서는 준결승 진출이 가장 좋은 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삼성화재배에서는 2013년도에 16강에 진출을 했던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인 것 같네요. 네. 반면에 이제 김명훈 육단 같은 경우는 연구생 시절에 바둑은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입단이 안 되는 거예요. 고생했죠. 그래서 네. 2014년도에 입단을 했습니다. 중국으로 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이제 17, 18대 입단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네. 중요한 것은 그러고도 지금 성적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한 15위권 정도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워낙 강한 상태에서 입단을 했기 때문에 상위권을 계속 쭉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대국은 제가 봤을 때는 최근의 기세나 성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김명훈 육단이 좀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조금 유의해야 할 점은 김명훈 육단이 굉장한 전투형 바둑이에요. 네. 본인 스타일대로만 바둑을 잘 짜 나가면 이 세상 누구하고도 밀릴 게 없는 스타일인데 네. 그러니까 권투로 치면 전형적인 인파이터예요. 그렇네요. 근데 대부분의 중국 기사들이 열의 9은 다 아웃복서예요. 치고 그렇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네. 그런 스타일한테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만 좀 유의한다면 김명훈 육단이 오늘은 좀 재밌게 둘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좀 유의를 한다면 오늘은 김명훈 육단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이는군요. 네, 김명훈 육단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입단하자마자부터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레츠런 파크배에서 준우승을 2015년도부터 네. 준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당시에 신진서 구단한테 1대2로 졌죠. 그때 아마 이겼더라면 만약에 이겼더라면 네. 지금 역사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준우승도 정말 좋은 성적이었기 때문에 이후로도 꾸준히 이제 노력을 해서 이제 세계 대회로서는 2016년도에 LG배에서 또 32강전, 리민배에서도 32강전에 진출을 한 바가 있죠. 예. 2017년도에는 이제 좀 더 성적이 좋아졌어요. 세계 대회가 이제 16강 정도까지는 무난히 진출을 하게 됐고요. 원래 더 이상해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맞습니다. 기사인데요. 김명훈 육단은 또 저하고 인연이 많아서 저하고도 한 3년 정도 같은 팀에 있었는데요. 네. 워낙 열심히 해요. 아. 워낙 열심히 하고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한 5년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5년 동안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착실한 기사입니다. 네. 자, 지금 이 형태는 예전 같았으면 거의 모든 기사들이 다 이렇게 날일자로 받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착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추세는
여기를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붙이네요. 옛날에는 이렇게 두면은 정말 금기시됐었죠. 옛날에 이렇게 두면은 바로 바둑을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 될 정도에. 네, 맞습니다. 저수를 두는 순간 너는 기재가 없다. 집에 가라. 이제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저는 하셨죠. 지금도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요. 네. 여기 흙이 이렇게 벌리면 귀에 맛이 있어서 들어가면 언제든지 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이술을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 인간들의 바둑 선생님께서 늘 이술을 두시니까 예. 인공지능 선생님들이 이걸 그렇죠. 좋아하니까 또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이게 된 거죠. 네. 이제 일본에 예전에 그 가지와라 구단이라고 있어요. 네. 독설 가지와라라는 네. 물론 이제 평상시가 아니고 바둑에 대해서 가지와라 선생은 가지와라 구단이죠. 가지와라 구단은 첫 수를 소목에 갖다 놔도 여기다 갖다 놔도 기재가 없다. 기재가 없다라는 표현보다 이 수는 네. 안 된다. 소위 말하는 네. 완착이다. 예. 저희로서는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냐고 옆에서 물어보니까 화점을 둬야 사방팔방 모든 곳으로 돌이 갈 수 있는데 이쪽을 두는 것은 소목을 두는 것은 치우쳐 그냥 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런 가지와라 구단이 이런 붙이는 수를 보면 더욱더 이제 노발대발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5번째 수를 3-3을 들어가도 바둑을 바로 접으라고 그러겠죠. 네. 근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 가지와라 구단이 보면은 정말 이 AI 프로그램들의 모든 수가 다 완착일 수 있는 완착 그런 정도가 아니죠. 패착이었네요. 네. 자,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이교환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이제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이 제일 좋아하는 보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고바야시 보석이라고 네.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들 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입구자로 두고 두 칸을 정리하고. 띄던가 또는 화점까지 벌리던가 이런 바둑 많이 보셨잖아요. 네. 저도 많이 두기도 했고 공부도 했고 많이 네.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바짝 걸쳐요. 소목이나 이렇게 바짝 걸치는 바둑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의 영향인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바짝 걸치면 바로 공격을 당해서 안 좋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협공을 하면 네. 여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그럼 이쪽이 하변 쪽에 흙돌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흙이 수월한 전투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튼튼한 곳에는 가깝게 다가서지 말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다가서서 유장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그것도 달라졌어요. 자, 여기 입구자로 받았는데 이것도 역시 예전 같았으면 야단 맞을 수 있는 수예요. 네. 왜 협공을 약간, 안 했을까요? 약간 중복의 의미가 있기 네. 때문에 요즘은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수법들입니다. 붙인 수, 바짝 다가선 수, 입구자 하는 수. 요즘은 이렇게 좀 포석이 오히려 좀 정해져 있는 듯하고 그 다음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싸움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바둑이 좀 단순해지긴 했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유력한 수법이 예전 같았으면 2칸 벌리거나 또는 3칸 벌리거나 그것이 가장 일반적일 것 같아요. 네.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요즘은 대세는 3-3이거든요. 요즘은 너무 결정을 지어놓지 않고 네. 바로 3-3이 많아서요. 네, 오히려 좀 예전에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새롭게 배우시는 분들은 아는 정석으로 시작해서 편하다 이런 오히려,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바둑이 편해지죠. 네. 이 화점에서 3-3에 들어가는 정석을 정말 가장 초급 때 한 3번째 정석 정도로는 배우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저희가 먼저 익히는 것 중에 배우기도 하나가 하고요. 걸치면 네. 날일자로 받고 뭐 날일자하고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날일자 이렇게 걸치면 받고 예, 귀로 들어가고 이게 툭한 벌리고. 바둑 배우면 가장 먼저 배우는 네. 정석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 정석도 없어졌어요. 요즘에 이 날일자하고 2칸 벌리는 사람은 못 보고요. 오히려 붙이는 수를 더 많이 두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후 달라진 네.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2칸 벌린 것은 뭐 인공지능이든 사람이든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곳이고요. 구링이 6단은 바로 3-3보다는 네, 기존에 두던 대로 네,
1, 2비전을 했네요. 네, 이제는 김명훈 6단. 저는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포석이라면 당연히 다음 수를 뭘 걸친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요즘 바둑에서는 또 제일 먼저 삼삼인가요? 여기서부터 떠오르죠. 네, 제일 먼저 여기서부터 떠올라요, 늘. 그렇습니다. 한국의 김명훈 6단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는데요. 과연 알파고 수법대로 3-3에 들어갈지 아니면 기존의 이론대로 다른 전개를 펼칠지 궁금해집니다. 김명훈 구단이 선택의 기로에서 생각을 많이 하네요. 최근에는 프로기사들이 이 바둑을 공부할 때에도 AI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대국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도 누구의 승률이 높을 것 같은지 AI로 분석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네. 지금 AI 프로그램은 오늘의 대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는 한 55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도 50대 50이네요. 50대 50이네요. 55 될 것 같다고 생각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쪽이 55였어요? 저는 100이 55 정도 될 줄 100이, 알았어요. 예. 네. 뭔가 100이 편해 보여서. 100의 포진이 AI가 좀 좋아하는 포진이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붙이는 수를 많이 두고요. 네.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그렇게 3-3을 많이 파지도 않고 여기 붙이는 수도 많이 두지도 않아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좀 두터운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데 AI 바둑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네. 확실한 집. 맞아요. 우리가 악수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들은 예, 악수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들은. 네. 그게 이제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그 감각, 고정관념 이제 이런 게 없으니까. 역시. 역시 3-3인가요? 네, 어느 쪽으로 모양을 펼쳐야 할지 좀 애매하다 싶은 순간에는 또 최근에 3-3이 많이 나오고요. 묻지마 3-3도 많죠. 이 AI가 화점에서 바로 3-3 들어가는 수를 선호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실리를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 확실한 실리를 지금의 배석에서도 차지해놓고 나면 100이 뭐 세력을 쓸 데가 별로 없다 이런 뜻인 건가요? AI가 타겟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끼리 바둑을 둘 때는 먼저 실리를 빼앗기면 필패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3-3 두는 수를 많이 두는 것 같은데 예전에 알파고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세돌 구단하고 둘 때 그때는 3-3 침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알파고가 좀 사라졌다가 몇 개월 사라졌다가 다시. 그해 12월 네. 말쯤에 인터넷상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때도 3-3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을 아주 무참하게 학살을 했죠. 그렇습니다. 60연승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인간 세상에서는 지는 건 당연한데 얼만큼 잘 버티느냐가 이제 관건이 됐고요. 이긴다는 생각을 이제 안 하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몇 개월 있다 알파고와 알파고의 그 기보가 공개가 됐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달라졌죠. 3-3 침투 많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여기 붙이는 수, 붙이고 한 칸 뛰는 수법도 많이 나오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끼리 대결을 하면 이 타겟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실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좀 극단적인 실리로 가게 된 네.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대국에서는 묻지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연구를 해보고 스스로 판단을 해보고 3-3을 따라두던
뭐 이렇게 붙이는 수를 따라두곤 해야지 맞습니다. 무작정 따라둬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자, 지금도 이 모양 같으면 예전 이론으로는 거의 99.9% 일로 막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야 좌변의 백 모양을 계속 살릴 수 있잖아요. 네, 기존의 백돌이 있는 네. 쪽으로 막는 거죠. 하지만 요즘은 여길 막고 젖히는 수보다 오히려 이렇게 한 칸 옆으로 비껴서 두는 수를 훨씬 많이 둡니다. 네, 손을 빼겠다는 거죠. 이렇게 두고 물론 손을 뺄 수도 있고요. 네, 이쪽을 또 바로 젖히는 사람도 있고 보통 두 가지죠. 손을 빼거나 또는 귀를 차지하거나. 귀를 젖히거나 또는 이렇게 늘거나. 네, 이창호 구단 바둑을 보면은 유독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아요. 예, 세력을 갖더라도 한 줄을 더 나아가 두겠다, 뭐 네. 이런 뜻인 거죠.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네, 제가 혼자 추측해 본 건데 이거에 이창호 구단 생각은 이렇게 해봤자 얼만큼 손해겠느냐. 네. 두 집, 한 집, 두 집 이렇게 이상 손해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결국 그 이후에 승부가 나는데 네, 최근에 또 속기 바둑이 많잖아요. 속기 바둑은 아무래도 얇은 것보단 두터워야 유리하죠. 예, 좀 견디기가 쉽죠. 유리한지 네. 뭐 그건지 모르겠으나 네, 하여튼 운영하기가 예, 편한 거죠. 예, 본인한테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좀 맞아야 되거든요. 요즘 아무튼 예전에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막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았을 텐데 요즘은 오히려 이렇게 막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두고 여길 둘 때 젖히고 둘 때 2단 젖히거나 또는 끊거나 해서요. 네,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모양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네,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두고 초창기 때는 이제 이렇게 두고 축이 나쁠 때는 이렇게 날일 짜는 것도 나오고 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또 바로 젖히는 사람도 있고요. 네.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한 수 한 수를 둘 때 무작정 따라두기보다는 한 수의 그 의미와 그리고 주변의 배석 상태를 보고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원래 방금 전에 5대 5였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53으로 바뀌었어요. 3-3을 들어가니까. 지금 장면에서 AI가 좋아하는 3-3을 두었는데 지금 장면에선 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이게 만약에 100% 확실하다면 그렇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또 AI의 이 승부 예측도 참고 사항이니까요. 재미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구링이 6단과 한국 김명훈 6단의 대결, 두 기사는 첫 대결인데요. 현재까지 삼성화재배에서는 아무래도 구링이 6단이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뒀죠. 지금까지 통산 성적으로는 구링이 6단이 삼성화재배에서 24승 14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김명훈 6단은 5승 4패를 기록 중입니다. 김명훈 6단은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네요. 데이터로. 4번을 참가했죠. 예선전에. 네. 아직 본선 올라간 기록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구링이 6단 같은 경우에는 14패니까 14번을 참가했거나 또는 본선에서 이게 더블 일리미네이션을 하면 또 네. 1패가 추가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 지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 13년 정도 참가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2005년, 6년도부터 꾸준히 참가했다는 얘긴데요. 패점을 보고 참가 횟수를 찾아내시는 추리력이 대단하신데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구링이 6단이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기사들한테 68승 50패인데 최근의 전적을 놓고 보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네. 최근에 그 저조한 성적을 빼놓고 옛날 걸 치면은 굉장한 성적이에요. 그렇죠. 네. 이 구링이 6단이 비슷한 나이대에 다른 선수들이 이제 세계대회 우승을 하고 이렇게 좀 더 치고 나가면서 약간 의기소침해진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저우르이앙이나 또는 스위에 구단 이런 기사들보다 훨씬 먼저 두각을 그렇죠. 나타냈던 게 구링이거든요. 네. 자, 역시 여기까지만 진행해놓고 다시 3-3을 들어갔어요.
똑같이 좌우로 3-3에 침입을 하네요. 이때는 조금 받는 게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두고 바로 젖히는 수도 많이 둡니다. 2단 젖혀서.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이렇게 두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귀를 또 실리를 차지하는 거군요. 이제 여기 또 빵따냄의 위력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두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네. 비슷한데 반대쪽으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그렇죠. 저는 조금 갸우뚱했어요, 지금. 이 빵따냄은 그래도 여기랑 우변하고 좀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호응을 하는 빵따냄이네요. 만약에 그래서 제가 이쪽 얘기를 먼저 한 건데 글쎄 좀 봐야겠지만 방향이 과연 어땠을지. 제 의견에 돌바람이 약간 힘을 실어줬어요. 백쪽의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갔네요. 근데 뭐 사실 이런 게 크게 초반 단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요. 예. 한 뭐 6대4 이상 벌어지면은 그래도 좀 신빙성이 있다, 신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55 안쪽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는 부여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 돌바람 개발자께서도. 그렇군요. 자, 아무튼 지금은 일단 자, 지금은 100도 이제 이쪽을 둔다면 밀거나 날일자고요. 좌상기를 둔다면 가장 먼저 일단 여기서부터 젖히는 게 떠오르고 쉽게 둔다면 그냥 늘어서 둘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우상 쪽에 흑의 세력이 생겼기 때문에 네. 백이 상변을 쭉 늘어서 견제할 수 있는 거군요. 여길 젖히고 막을 때 끊고 끊으면 단수. 똑같이 돌려치는 형태가 나오나요? 지금 이렇게 둘 수도 있거든요. 네. 좌하 쪽에 또 백돌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또 변신이 가능하군요. 지금은 이렇게 되는 방향이 이렇게 두면은 과연 누가 좋은지 모르겠고 지금은 축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축머리가 유리하네요.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알기 쉽게 그냥 늘어두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아예 좌변을 벌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좌변이 또 가장 큰 자리네요. 다만 이제 이쪽에서 손을 뺄 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늘 항상 마련해 둬야 합니다. 네. 싸웠을 때가 문제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들 많이 두는데요. 어렵네요. AI 승부 예측은 백이 아주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구링이 6단의 선택은 어디가 될까요?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통합예선 1회전입니다. 별들의 전쟁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통합예선 1회전입니다. 한국의 김명훈 6단 대 중국 구링이 6단의 대결. 구링이 6단이 계속 장고 중이네요. 김명훈 6단의 최근 기세가 굉장히 좋은데 구링이 6단이 상당히 또 일찍 입단을 하기도 했고 저력이 있는 선수라 김명훈 선수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열심히 대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얼마 전에 좀 신기한 일을 겪었는데 네. 예전에 이제 중국에 펑첸이라고 있었어요. 그 그렇죠. 기사도 어렸을 때 완전 천재 기사 기사였죠. 중에 천재 기사였는데 그러고 보니 호련히 사라졌어요. 맞습니다. 호련히 사라졌다가 한 2, 3년 전인가요? 갑자기 세계 정상급 기사들을 연이어 연파해서 어머나. 사람이 또 한순간에 이렇게 네. 달라질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했는데 또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 또 안 보이고 있어요. 아,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네요. 그렇습니다. 참 궁금함을 자아내는 펑첸 선수인데요. 신비주의 전략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다닌 지 지금 한 20여 년 이상 됐는데 네. 가장 그 기재 중에 기재였던 사람 중에 성적을 못 내는 사람이 이제 구링이 6단이라든지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펑첸 네. 그리고 또 한 명은 리캉이라는 기사가 또 있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아, 역시 좌변을 벌리네요. 리캉 선수도 펑첸 선수처럼 뭐 아주 사라진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뭐 나오긴 꾸준히 나오는데 하고는 있나요? 가끔 세계대회 선정가고 나오긴 나오는데 네.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구링이 6단 지금 좌변 쪽으로 손을 돌렸고요. 두 칸으로 좁혔네요. 네, 김명훈 6단 여기서 이제 좌상기를 보통 둘 때 두 가지예요. 이렇게 단수 치고 이을 때 빠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네.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이렇게 호구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에서. 예. 하지만 지금 장면에서는 만약에 단수 치면 늘 것 같아요. 그래야 좌변의 집을 많이 깰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쪽을 끊는 거예요. 네. 끊고 하나 밀어두고 늘 때 늘고. 여긴 하나 김명훈 선수의 스타일이라면 왠지 이변화도를 선택할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요. 워낙 힘이 장사인 스타일이라 네. 이렇게 전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잘한 집보다는 힘으로 한 방에 끝내는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네. 아니라고. 네. 제 이야기가 아주 부끄럽게 네, 한 팀에서 오래 계셨죠? 네. 네. 오래 있었죠. 네. 김명훈 6단을 다시 보게 되네요. 단수 치고 빠진 네. 스타일이 좀 달라졌네요. 김명훈 6단도 이제 워낙 싸움을 잘하는 기사이지만 약간은 오늘 실리를 의식하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 2선 침투를 했는데 이수는 어떤 뜻인가요? 이제 보통 이렇게 받으면 네. 젖혀서 넘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실리를 챙기겠다는 뜻인데요. 근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짭짤해 보이는데. 네, 이거는 베개 실리가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붙여서 싸우죠. 네. 뛰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받으면 이렇게 하변에서 날렵하게 움직여서 살겠다라는 뜻인데요. 네. 전형적인 중국 기사들 스타일이죠. 이런 그렇습니다. 아웃복서, 네, 치고 빠지기. 치고 빠지기.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중국 기사들하고 두면. 그리고 중국 기사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모든 기사들이 계산에 엄청나게 네. 밝은 기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으로 조금만 앞서 나가면 정리를 해버리죠. 정리를 잘하는 스타일들이 많거든요. 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아닌 기사들도 있긴 한데 예. 그러니까 중국 기사 중에서 전형적으로 이제 뭐 김명훈 6단 같은 스타일을 찾자면 몇 명 안 돼요. 네. 뭐 스유의 정도? 그렇네요. 또 누가 있을까요? 딱히 떠오르는 예, 기사가 딱히 이렇게 많지 떠오르는 않아요. 기사가 없어요. 네. 돌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대부분 다 치고 빠지는 스타일들이 많죠. 그 중에 이제 구리 구단이나 커제 구단이 치고 빠지면서도 이제 약간은 싸우는. 막강한 네. 돌주먹이 있긴 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다 이제 구리 6단처럼 이렇게 실리 균형을 잘 맞추고 실리를 차지하면서 장기전으로 가는 바둑에 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AI는 흑이 좌상기 쪽에서 단수치고 실리를 2선에 내려서서 실리를 챙기니까 좀 점수가 좋아졌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프게 해줍니까? 이거 붙이는 수는 갑자기 지금 숫자 변화를 느끼셨을 텐데 이게 백이 실리를 엄청나게 챙기게 되거든요.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법인데요.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물론 집도 좋아하지만 두터움도 굉장히 선호하는데 네. 이거는 뭔가 너무 껍데기 같아가지고 소위 기원 가면은 우리 동호인분들이 많이 말씀하신 가죽 장사 냄새가 물씬 풍기는 수법이거든요. 가죽밖에 안 남는. 실속이 없다는 네. 뜻이죠.
근데 정말 이 변화도는 좌하기 쪽에 백이 맛을 없애면서도 집이 굉장히 여기서 커지거든요. 그렇죠. 이거면 그래도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죠. 네,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여길 두면은 넘겠다는 뜻이에요. 네, 이것은 변화를 그럼 하겠다는 좀 이야기가 뜻이고요. 달라지죠. 만약에 받으면 이건 이게, 막았을 때 다르죠?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죠. 이거. 네. 뭐 이런 식으로 도 될 것 같고 그냥 느는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고요. 빈 이렇게 삼각으로 받으면 받는다면?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건 좀 넘겨줘도 이것도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것이 예. 아까처럼 진행된 다음에 3-3 들어가면 대부분의 기사들이 여기에 두지 않고 이쪽으로 막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미리 교환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입구자 한다던가 또는 날일자 한다던가 또는 이런 데 붙여서 활용할 수 있는 수법이 남습니다. 맛이 있다는 뜻이군요. 이 교환이 이렇게 교환을 시킬 수 있다면 굉장한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에서는 늘거나 또는 여기를 반발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반발한 다음 단수를 치는 수법을 많이 두긴 해요. 그때는 이제 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그냥 젖혔을 때 이거 안 하고 이렇게 넘겨주는 천사는 프로 기사 중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백의 실리가 압도적이죠. 그렇습니다. 김명훈 6단이 절묘한 시점에 좌하 쪽에 침입을 해서 응수타진을 해봅니다. 네. 지금 3-3에 들어가서 지금 AI 승부 예측이 5대5로 이제 맞춰졌지 만약에 저처럼 우위로 막았으면 한 6대4로 넘어갈 거예요. 네. 근데 오늘 김명훈 6단 기침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볼 때는 좀 피곤할 거예요. 어제 밤늦게까지 네. 혈전을 벌였거든요. 그렇죠. 이 연이은 대국으로 인해 좀 피곤한 것과 또 이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오히려 에어컨 때문에 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소위 말하는 냉방병. 네. 자, 아무튼 어제 뭐 굉장히 피곤하긴 했을 텐데 그래도 김명훈 6단은 이겼거든요. 네. 김명훈 6단은 이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래도 승리의 기쁨이 있어서 컨디션이 나쁘진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아무리 피곤해도 계속 이기면은 피곤이 풀리죠. 네. 김명훈 6단의 응수타진에 구링이 6단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들여다봐야 될 시기로 네. 보입니다. 한 판의 뼈대가 완성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흙이 붙여놓은 수를 위에서 단수 치면서 변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귀 쪽을 받을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변화도가 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넘어가서 다음에 젖히더라도 단수 치고 있고 이렇게 이으면 백이 움직일 수가 없죠. 네, 밀고 한 가더라도 뛰면 수상전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이면 4대3이 됐잖아요. 네, 백은 세수고 흙은 내수니까 이건 백이 안 되겠고요. 가끔 끼워서 두는 맥점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수 치고 따낼 때 막으면은 여기 젖혀서 이거는 유가무가로 안 되는 형태고요. 네, 빠진다면 빠진다면은 이제는 여기를 받아주지 않고 받으면 이제 이야기 달라지는데 네.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은 봉쇄가 잘 안 봉쇄가 안 되네요. 돼요. 이건 내수밖에 안 되는데 봉쇄 자체가 잘 안 돼요. 네, 이거는 백이 잡힙니다. 단수를 치면 물론 하변 쪽으로는 흙의 모양이 초토화되긴 하지만 좌하기 쪽에 백집을 없애면서 흙집이 어느 정도 생기기 때문에 둘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빈삼각하거나 있거나 하면은 그때는 넘겨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나중에 좌하기가 꿈틀거리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잡히진 않는 모양이에요. 네. 한쪽은 살 수 있죠. 역시 이렇게 다 진행이 됐을 때 3-3을 들어갔는데 이교환이랑 해놓은 꼴이 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네. 월등하게 좋아지죠. 그렇습니다. 지금 3-3에 들어간 응수타진이 얼마나 좋은 응수타진인지 알 수 있는 변화도네요.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이 저친수로는 네. 이렇게 하면 또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 아마 끼울 텐데 네. 단수 치고 있고 호구 치면은 네. 그냥 두더라도 사실 실리로 이득이 많은 것 같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저도 이 생각 안 했을 텐데 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AI한테 이렇게 되면은 어떤지. 승부 예측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저도 궁금하네요. 요즘에 이제 내일 생방송 때 알려주세요. 요즘에 프로 기사들 사이에서도 네. 컴퓨터, 뭐 노트북, 좋은 사양의 노트북 많이들 사고 엊그저께는 저희 팀 검토실에 보니까 네. 상대 팀 검토실에는 노트북이 예, 나타나서 등장했군요. 예전에 이제 저희 그 선수들끼리 또는 검토에 동참한 사람들끼리 검토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도 하지만 AI도 옆에 놓고 네. 그렇게 하는 팀도 많이 있습니다. 아. 저도 하나 사려고요. 네. 달라진 검토실 풍경이네요. 네. 예, 검토를 하는 참여 인원이 하나 더 늘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또 일당 100이기도 해요. 예, 모르면 뭐든지 다 물어보면 가르쳐 주니까요. 그렇죠. 예. 최근에는 그래서 이 AI가 프로 기사들의 교과서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사자성어에 좀 뭐 불치하문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말도 있는데 AI한테 물어보는 것은 전혀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검토할 때는요. 네, 그렇습니다. 구링이 6단은 3-3 침투를 당하니까 생각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데 원래 저희가 이제 반농담 삼아 이야기하기를 족보에 있는 수잖아요. 네, 족보에 있는 수를 당했는데도 굉장히 오래 생각하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기사들이 원래 초반은 조금 빨리 두는 경향이 짙은데 좀 시간을 비축했다가 승부처에서 많이들 사용하거든요. 보통은 일반적인 기사들은. 그래서 초반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시간을 비축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초반을 좀 빨리 두게 되는 거죠. 예전에 네. 한 5년,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 5년에서 10년은 된 이야기 같은데 중국 그 기원의 국가대표 연구실에 가면은 포석 매뉴얼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그 매뉴얼대로 빨리빨리 이제 둔다 그런 얘기도 듣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 바둑의 본질하고는 사실 뭐 거리가 좀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시간을 아끼는 전략을 세운다는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한때는 세계 대회를 나오면 중국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몇십 명이 비슷한 포석을 구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진짜로 매뉴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한 3, 4년 전부터 국가대표가 생기면서 네. 집단 연구를 많이 하긴 하지만 중국은 그 기간이 훨씬 더 예전부터예요. 한 길죠. 15년 정도. 네. 예, 역시 단수를 치네요. 자, 이렇게 넘어갈 테고 아마 다음은 맞고 느는 것까지는 거의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 다음에는 어딜 둘까요? 한 이쯤 둬야 될까요? 하변 두던 곳을 계속 둬야겠네요. 이쪽 어디로 뭐 돌이 하나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여긴지 그 밑인지 어딘지 모르겠으나 또 여기서 손 빼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이쪽을 만약에 잡히게 되면 흙이 미생마니까 당연히 역시 쉽게 두네요. 저도 처음엔 여기였는데 여기가 약간 급소 같기도 해서 네. 슬쩍 옮겨봤거든요. 근데 구링이 6단은 이미 여기 단수 칠 때 여기까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빨리 선택한 것으로 봐서는요. 이렇게 되니까 승부 예측이 살짝 크게 손을 반지 부세를 점쳐주고 있네요. 좌하 쪽에서 일단 흙이 실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약간이나마 흙이 좀 좋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원래 백집이었는데 흙집이 덤 이상 생겼으니까 좌 쪽에선 당연히 흙이 많이 벌었고요. 네. 물론 하변 쪽도 원래 흙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었는데 초토화됐고 오히려 백이 몇 집이라도 생기는 형태가 됐습니다. 예. 이제 흙은 어떤 자리를 두면 좋을까요? 이제는 하변을 더 이상 두는 것은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여기거든요. 젖히면 또 젖혀서 상변을 네. 키우네요. 상변을 최대한 키운다면은 어느 정도 큰 집을 형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괜찮아 보이고 좌변을 침투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좌변을 어떻게 침투하는지는 정답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선으로 뛰어서 건너가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침투를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양쪽의 뒤가 살짝 열려 있기 때문에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집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침투하는 것보다는 밀어서 젖힐 때 또 젖혀가는 것이 네, 흙이 밀어서 네, 예. 백이 젖힐 때 2단 젖히는 것이. 이렇게 젖히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밀어가네요. 오랜 기간 같은 팀을 하셔가지고 통했는데요. 남의 팀 선수가 도도 밀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김명훈 6단은 돌과 돌이 부딪혀야 돼요. 돌과 돌이 부딪히면은 힘도 좋고 수익기가 워낙 뛰어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가장 잘 두는 본인의 바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집바둑이 되고 계산바둑이 되고 상대가 실리를 먼저 챙기면서 싸울 기회를 안 주면 그러면 좀 고생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네. 중국의 구링이 선수가 판 전체를 한번 훑어보더니 또 김명훈 6단이 밀어간 곳 쪽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젖히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 네, 둘수록 상변에 골이 깊어지잖아요. 모양이 아주 좋아지죠. 그렇습니다. 적당히 한 이만큼 갖다 도 다 집 아닙니까? 그렇네요. 네, 이 정도면은, 들어가서 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당 100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예. 뭐 꼭 이렇게 둔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근데 여기를 또 손 빼기에는 그냥 뛸 수도 있고 좌변을 침투당했을 때 오히려 백돌 5점이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형태가 됩니다. 네. 젖히고 젖힐 때 또 젖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된다면 단수치고 늘 거예요. 다음에 밀거나 하면 또 젖혀서 이 흙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전투로 보입니다. 상변으로 그래서 갈라치네요. 역시 두 점 머리를 두드려서 두기에는 상변이 부담스러웠다. 이런 뜻이군요. 좀 약간 이상 감각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가운데로 갈라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렇게 둘 리는 없겠지만 이런 데 둬봐야 두 칸 벌리거나 하면은 이 돌은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도 선수고 이런 데 두면은 또 거의 받아야 되는 모양이라 늘거나 뛰거나 어디 적당히 두고 또 이런 데 들여다보는 데 선수고요. 네. 잡히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협공을 하면 결국은 도망가야 되는 형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제일 쉽게 뛰고 이런 데를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답답하긴 한데 이렇게 하고 타개를 하면 타개만 한다면 흙도 그렇게 뭐
실리가 많은 바둑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변을 크게 내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삭감을 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죠. 흑은 상변 백돌을 먼저 압박을 할 수도 있겠고 좌변을? 좌상 백돌 5점을 압박하기 위해서 좌변을 먼저 두는 것도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어떻게 둘까요? 글쎄요. 저도 요즘에 갈수록 이상 감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데가 안 떠올랐을 텐데 막 갖다 붙이고 싶어요. 저도 방금 그 수가 떠올라서요. 예전 같으면 그냥 갈라치는 수가 먼저 떠올랐어야지 정상인데 네. 붙이는 수 같은 게 자꾸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이 시합을 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은 그래도 보니까요. 예, 이게 AI가 등장하고 나서 참 달라진 감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선뜻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시기로 보여요. 약간 네. 재밌는 한 수긴 한데 상변을 갈라친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평범한 수를 선택을 하네요. 백도 아마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두고 지금도 이렇게 한다면 밀고 어딘가를 만약에 받으면 네. 뭐 적당히 상변 어디 두면 다 집이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쳐 놓은 수가 도움이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응수타진으로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수네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두고 두 칸 벌리는 것과 그게 싫어서 이쪽을 벌리면 탈출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구링이 6단 착점을 하려다가 다시 보류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 칸 뛰는 수가 가장 보편적이긴 한데 네. 조금 날렵하게 빠져나오려면 두 칸 뛰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고요. 이쪽이랑 뭔가 연계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수단 뭐 없을까요? 이 모양은 재밌는 게 여기 약간 맛이 있긴 있어요. 네. 나중에 이 선에 파고들면 이런 데 두는 게 있긴 있는데 양쪽 넘어가자고 할 수가 있네요. 근데 현실성은 별로 없긴 한데요. 있는 건 잘 안 되고요. 이렇게 빠져서. 일선의 묘가 있어서 흑이 수상전에 이기는 거군요. 이거는 같은 다섯수라도 흑이 네. 재밌는 다섯수예요.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한 번씩 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되면 여기가 자충이 돼요. 여기 자충, 여기 자충. 양쪽 자충이라 백이 잡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두고 날일자액 말했네요. 이쪽 두고 여기에 두면 막을 때 이렇게 젖히는 게 있긴 있는데 네. 현실성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두고 펜가요? 한 손 늘어진 펜인데 네. 한 손 늘어진 펜. 일단 여기에 기본적으로 손실이 좀 크고 잡아도 6, 7, 8집 넣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백돌이 백이- 잡혔던 게 환생하긴 하지만 두 번 또 둬야 돼요. 여기를 둘 동안 흑이 다른데 두 번을 둘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현실성은 별로 없지만 이런 맛은 있다라는 것은 기억해 두시면 언젠가는 그래도 한 번은 실전에서 써먹을 기회가 쓸 기회가 있으실 수 있긴 있어요. 네. 네, 날일자를 했고요. 예. 이제는 김명훈 6단이 아마 파상 공세를 펼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는 젖히고 젖힐 때 2단 젖히면 이거 백이 연결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날일자를 했고요. 이제는 이런 데를 두면은 압박이 강력해 보입니다. 조금 바깥쪽으로의 탈출이 쉽지 아까보다는 않아 보이네요.
쉽지 않아 보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쪽 어딘가를 받는 게 정수로 보입니다. 네. 오히려 좌변을 버티고 상변을 타게 하는 거군요. 이쪽 두면은 이런 식으로 두고 붙여서 그래도 바깥쪽으로만 빠져나가면은 일단 좌변에는 한 수를 뒀으니까 상변이 살기만 하면은 되거든요. 백의 네.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한국 김명훈 6단의 힘이 상변에서 어느 정도 발휘될지 그것이 문제겠네요. 대마를 제일 잘 잡는 기사 중에 한 명이에요. 김명훈 육단이. 네. 보통의 일반적인 기사들은 바둑이 좋으면 잡으러 가는 것보다 정리를 택하죠. 개가를 빨리 해서 네. 집으로 이기면 잡으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명훈 육단은 개가보다는 먼저 잡으러 가는 거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잘 잡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솔개가 정말 엄청나게 강한 것 같아요. 또 김명훈 6단도 그 본인의 솔기를 믿기 때문에 예, 잡으러 가는 수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좀 조심해야 될 게 중국 기사들 만나면 좀 치고 빠지는 사람들 만나면 조금 네.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전투 바둑들 만나면 김명훈 6단 날개를 활짝 펴요. 네. 아무리 힘이 강한 기사라고 하더라도 김명훈 6단 만나면은 김명훈 6단이 굉장히 승률이 높습니다. 일단 공격할 수 있는 돌이 상변과 좌상 쪽 두 군데에 있기 때문에 예, 오늘 대국도 이 내용상 김명훈 6단이 날개를 활짝 펴기를 예, 바라봅니다. 지금 근데 다음 수로는 네. 이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지간해서는 이쪽을 흙이 먼저 두면은 흙이 먼저 이쪽 어딘가 오면은 여기도 있고 우리 한혜원 선단이 좋아하는 제일 먼저 거기가 떠올랐어요. 받아주는 것이 보통이고 네. 이 공격에 대해서는 흙이 쉬우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근데 아마 이 정도 해놓고 붙이거나 하면은 잡힐 것 같은 그런 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상대로 모자 시wak합니다. AI 승부 예측은 흙이 약간이라도 재밌어 보인다. 네. AI가 실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또 싸울 땐 싸우기 때문에 예, 지금은 흙이 좀 더 기분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두텀에 대한 뭐랄까 저희들 표현으로는 그냥 이해도라고 할까요? 네. 두텀에 대한 이해도가 사람들보다는 월등하게 높죠. 과연 이제 그렇습니다. 두텀을 알고 과연 그걸 이용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네. 두텀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배울 게 많은 선생님으로 생각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예, 아까 불치함은 얘기하셨는데 어떤 것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참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은요. 그렇죠. 네. 배울 것이 있다면 다 선생님이다. 뭐 그런 뜻인 거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세 사람이 같이 있으면 그 네. 주인님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프로 기사들이 노트북 많이 들고 다닙니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이제 중국 기사들도 이제 워낙 바둑 사이트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승부사 외적인 일들을 많이 하면서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 중국 프로 기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AI 때문에 예, 노트북 가지고 다니는 기사들이 많아졌다는 점. 예, 어쨌든 노트북을 빼고는 생활할 수가 없네요.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그 안에 이제 모든 바둑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많이 갖고 다니던 기사들이 제법 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엔 학습의 도구, 배움의 도구로 이용이 된다는 네. 거죠. 우리 김채영 사단이죠. 그렇습니다. 김채영 사단도 네. 승단하는 속도가 어느덧 좀 빨라져서 네, 제가 아까 어느덧 4단이 예. 됐어요. 리어 5단과 대국 중인데 재미있는 형태가 나왔네요.
네, 저희가 함께 2018 삼성화재배 통합예선 1회전 함께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대국 여자조입니다. 네, 한국의 김채영 사단과 중국 리어 5단의 대결. 지금 하변 쪽에서 그 화점에 붙이는 수가 나왔네요. 제가 한번 여태까지 수순을 제가 이렇게 슬쩍슬쩍 봤는데 네, 일단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양 귀를 화점을 차지하고 걸치니까 걸쳤죠. 바로 3-3을 침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으니까 막고 날일자하고 치받고 치받고 젖혔어요. 젖히고 양걸침을 허용을 했고요. 네, 붙이고 젖히고 늘고. 여기를 두고 네, 또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을 젖히고 있고, 이렇게 붙이는 붙이고. 거예요. 예. 아, 이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정석이에요. 한 네. 뭐 1년이나 됐을까요? 역시 인공지능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정석인데 네, 이렇게 되고 호구 치고 단수 단수 치고 있고 이 한 점을 이으니까 예. 두 칸을 벌렸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두 칸을 벌리거나 또는 네, 그 아래로 이렇게 눈목자로 하는 것까지는 많이 실전에 두죠.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높게 갔는데 여기서 김채영 선수가 우리 김채영 사단이 네. 한혜원 3단처럼 이게 네, 바로 옆구리에 갖다 붙이는 붙였네요. 수를 네. 둔 것 같아요. 아, 저 김채영 사단이랑 통한 건가요? 저? 네, 여기 젖히니까 예, 젖히니까 또 2단 젖혔어요. 아, 그러니까 또 가만히 그러니까 또 늘었네요. 가만히 늘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역시 우리 인간들이 인간 프로 기사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29로 예, 하변 화점에 붙인 수가 상당히 재미있는 강력한 수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김채영 사단 굉장히 단아한 모습인데 수법은 굉장히 셉니다. 예, 원래 얌전한 스타일인데 바둑은 굉장히 세게 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김채영 사단의 바둑 기풍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제가 언젠가 방송하면서 여자 이세돌 같다 이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치열하게 맞습니다. 타이트하게 도는 스타일입니다. 네. 오, 압도적이네요. AI가 예, 김채영 사단이 굉장히 좋다. 압도적인 예, 59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나오기, 이른 초반에는 예. 나오기 힘든 스코어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몇 수 진행이 안 됐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두면 6대4의 우세를 유지할까요? 지금 붙이고 젖힌 수가 일단 좋았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는 이 모양 처음 봤을 때 여기도 호구 쳐야 되나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것도 악수일 수 있을까요? 아, 그냥 호구가 네. 나은가요? 나중에 또 위로 끊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만약에 이렇게 늘어주면 집으로 자신은 좀 없지만 집으로 좀 자신 있으셔도 돼요. 일단 그래도 여기는 네,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단수는 칠지 안 칠지 모르겠지만 호구를 치면 하변에 집이 생기는군요. 어느 정도 생기고 예. 그냥 호구 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차피 나중에 위로 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김채영 사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알파고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좀 괜찮은 정도의 기사라고 생각했거든요. 좀 네. 잘 도는 기사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때부터 한 2년 몇 개월 동안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한 기사로 보입니다. 이렇게 작년에도 승률이 거의 80%에 육박할 맞습니다. 정도로 엄청난 네. 승률을 보여줬고요. 올해도 여전히 그 좋은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내용도 굉장히 좋고 어지간한 남자 기사들하고 둬도 잘 이겨요, 요즘에.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정 구단이 여자 기사 랭킹 1위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오유진, 김채영인데 김채영 사단이 오유진 보단을 계속 턱 밑까지 이제 치고 올라가는 추격을 그런 했죠.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최근 2년, 3년 동안 가장 많은 발전을 보여준 기사라고 봐야겠습니다. 김채영 선수도 단수를 칠지 말지 고민을 하나 봅니다. 두 기사는 삼성화재배에서 본선 진출을 했던 적이 있네요. 2017년도에 네. 똑같이 이제 나란히 나란히 본선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 올랐었죠.
결국 탈락은 했지만 그래도 같이 올라갔었던 경험이 있네요. 네. 역시 호구를 치네요. 단수를 쳐놓지 않고 그냥 호구를 쳤습니다. 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제가 한 얘기라 그런 건 아니고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수 칠지 위로 끊을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 싸움을 좋아하는 기사들은 또 오히려 위로 끊어서 느는 쪽을 노리고 싶어 할 것 같네요. 공교롭게도 54로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단수를 칠 걸 그랬나요? 공교롭게도 54로 떨어졌어요. 예. AI가 왜 점수를 낮췄는지는 AI만이 알기 때문에 단수 치고 밀란 얘기였나요? 젖히면 또 젖히고. 반대로요. 예. 이건 적어놨다가 이따 집에 가서 해봐야겠네요. 네. 단수 치고 밀어야 되는. 예. 상당히 궁금해요. 만약에 호구가 아니라면. 예.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100은 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런 그렇다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100이 늘어서 약간이나마 두터움이 생겼다. 뭐 이런 점수일 걸로 예상이 되네요. 리어 5단의 눈빛이 굉장히 강렬해 보입니다. 리오단이 어렸을 때 엄청난 천재 기사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15살 때면 우리 나이로 치면은 중3 정도 되잖아요. 중3 예. 정도 나이인데 그때 이제 여자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2007년도 백령배였죠. 옛구이 5단이라고요. 네. 옛구이 5단도 또 엄청난 기록을 갖고 있는 기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한 십수년에 한 번씩 남자 여자 대회에서 여성 기사가 우승하는 경우가 남자까지 같이 참가하는 대회에서 통합기전에서 네. 여자 기사가 우승하는 적이 루이나이웨이 구단이 국수전에서 한 번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한 2, 3년 전인가 위즈잉이 신예기전에서 우승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원조는 옛구이 5단이에요. 예. 옛구이 5단이 이미 한참 전에 네. 90년대 초반 네. 무렵에 엄청난 러시어를 이기고 우승했던 적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런 옛구이를 이기고 중학교 때, 중학생 네. 나이 때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아주 재능 있는 기사입니다. 네, 이후로 여자 신인왕전에서도 판웨이징 선수에게 이겨서 우승을 차지하고 네. 또 그리고- 곡강배. 네. 네. 그리고 이제 BC 카드배라고 예전에 오픈 세계대회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대회에서도 64강 본선 진출을 자력으로 그 당시에는 대단한 기록이었죠. 통합이에요. 네. 남자 여자가 분리되는 여자조가 것이 따로 아니고 없었습니다. 통합 예선에서 2번이나 통과했을 정도로.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몇 년간 좀 몸이 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좀 잠잠했다가 네. 최근에 다시 한 2, 3년 전부터 다시 이제 컴백을 했는데 여전히 그 천재성과 기량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예. 리어오다는 확실히 이 여자 기사로 보기보다는 이 통합기전에서도 워낙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던 기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삼성화재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계 대회 남자들과의 대결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리어오단의 생각이 깊어지네요. 어디 둬야 되나요? AI 승부 예측 그저 점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뭔가 호구 친 것이 단수 치고 네. 밀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계속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싫으면 이제 늘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긴 젖히더라도 단수 치고 잡히죠? 밑으로 치면 축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잡히죠. 네. 잡히면 이건 100이 당연히 좋지 않을 테니까요. 둔다면 늘거나 또는 하련을 공략하려면 이렇게 붙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수 치고 늘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이득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오히려 힘을 비축하고 있다가 나중에 오히려 그 한 칸 옆으로 두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이렇게 단수 치고 늘었다고 가정하고
나중에 이쪽에 돌이 오면 그렇습니다. 흑돌을 우선 차단을 할 수는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붙이고 단수치고 늘고 이런 것은 그렇게 재미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 모양에서는. 오히려 흙이 넘어가고 나면 별로 다음 노림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수가 아닌 거군요. 네. 리어 5단의 다음 착점은 어디가 될까요?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통합 예선 1회전입니다. 별들의 전쟁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통합 예선 1회전 여자조입니다. 중국 리어 5단과 한국 김채영 4단의 대결. 오늘 통합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두 판의 대국 모두 중국 선수들의 장고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합 예선은 이제 세계 대회마다 좀 다르죠. 예선을 선발하는 네. 기준이. 네, 삼성화재배 같은 경우는 여자부가 2명의 TO가 있고요. 또 만 45세 기사들 중에서 시니어조가 시니어조라고 하죠. 네. 2명. 예. 그리고 월드조가 있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서양에서 네. 서양에서 프로 기사들 그리고 서양 아마추어 7단들이 대부분 참가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16명 안쪽으로 참가를 하게 돼서요. 네. 물론 이제 자비를 들여서도 오고 또 삼성화재 측에서는 또 월드조에 초청을. 대해서는 네. 좀 초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서양에 대한 바둑 보급을 위해서요. 그렇죠. 최근에는 이 서양의 기력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주최한 세계 대회에서 네. 물론 이제 중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제 중국계 캐나다인이긴 하지만 네. 이미 라이언 린가요? 예. 천야오의 구단한테 이긴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서양 기사로는 아주 오래간만에 세계 대회에서 1승을 한 거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는 이제 페르난도 아길라라는 네. 남미의 브라질인가요? 그 기사가 일본 기사들을 이겼던 두어 번 정도 이겼던 기억은 나긴 하는데 그 이후로 아주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또 서양 쪽에서도 승리를 거두어주는 그런 기사들이 등장함으로써 정말 전 세계인이 즐기는 바둑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유럽에서 바둑대회에서 네. 유럽을 다녀왔는데 그 유럽의 동호인들은 바둑 두려고 휴가를 한 일주일씩 열흘씩 내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유럽인들의 좀 부러운 문화이지 않나 싶은데요. 휴가를 뭐 길게는 한 달까지도 네. 예, 내서 그리고 와서 거기 제가 봤을 때는 체육관이 굉장히 넓은데 그 네. 안에 이제 캠프처럼. 그 매트리스 깔아놓고 네. 거기서 이제 한 100여 명, 200여 명 같이 생활을 하면서 네. 바둑도 두고 맥주도 마시면서 바둑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런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아, 느니까 바로 또 밀었네요. 크다 그런 뜻이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떨어졌어요. 예, 지금 흑의 점수가 스코어가 또 100쪽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음에 여기 끊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지킨 것은 끊었을 때 이쪽을 싸우겠다. 단수를 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흑이 나가더라도 나가면 이어서 여기 밀더라도 젖히거나 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흑돌이 오히려 오갈 데가 잡힐, 없죠. 가능성이 높군요. 이때 이쪽을 단수를 치더라도 따내고 나오더라도 꽉 틀어 막으면 나와봤자죠. 네. 나와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은 연결이 다 되네요. 이렇게 연결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리오 오다는 별로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R자로 지켰고요.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는 다 됐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지키는 것도 좀 발이 느린 느낌이 있어서요. 예. 여기를 정리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고 끊고. 근데 지금은 백이 이 변신을 방향 한다면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걸 두고 젖혀야 될까요? 인공지능 대국 보면 이런 모양도 가끔 나오긴 네. 하는데 예. 이쪽에 이렇게 돌이 오면 이 하변의 흑돌에 대한 문제는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뭐 이런 것도 둘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도 날일자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손 빼고 다른 데 둘 수도 있겠고요. 또 묻지마 삼삼 해야 되나요? 네, 우아기 쪽을 정리해야 할지 아니면 손을 빼서 아예 다른 곳을 두는 것이 좋을지 김채영 4단의 선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구링이 김명훈 6단 대국을 한참 보다 넘어왔잖아요. 네. 10분이 지나도 한 수도 안 두고 20분이 지나도 한 수도 안 두고 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나 궁금했는데 이제 한 수 뒀네요. 두 수 뒀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엄청난 장고 끝에 한 수를 뒀고 그러자 이제 김명훈 6단은 별로 어렵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상대방이 생각할 때 같이 생각하고 있다가 바로 선택을 했고요. 그렇게 어려운 수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오래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장고했던 것 치고는 굉장히 평범한 행마가 나왔네요. 예전에 이제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예전에 일본의 다케미야 구단이 장고를 하다가 이 생각 저 생각 이제 바둑에 대한 생각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봤더니 5시간을 넘게 생각한 거야, 한 수에. 맞아요. 이 장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얼마큼 흘렀는지 못 느낄 정도로 바둑은 생각을 하려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물론 그 대국은 제한 시간이 뭐 워낙 많은 긴 대국이라 뭐 네. 큰 문제는 없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하지만 요즘에 현대 바둑은 속기전이 길어야 많거든요. 3시간이에요. 네. 제일 길어야 3시간. 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각자 3시간도 당연히 길어 보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전에 시작해서 뭐 저녁 해질 무렵 네. 끝나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2시간, 오늘 대국도 각자 2시간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길어 보일 수 있겠지만 금방이에요, 두다 보면. 그렇습니다. 대국자 입장에서는 금방 시간이 지나가고 네. 물론 이제 관전자들은 하루에 뭐 대여섯 시간씩 바둑 한 판을 지켜보는 것이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대국을 하다 보면은 프로 기사들이 대국을 하다 보면은 2-3시간도 모자랍니다. 2-3시간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어지간하면 좀 빨리 선택을 하게 되고 어지간하면 이제 깊은 수읽기보다는 감각에 좀 의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정말 치열하게 전투가 붙지 않는 이상은요. 네. 한국의 김채영 4단. 시선이 역시 젖혔고요. 이제는 이쪽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끊으면 이 젖힌 수로 인하여 이렇게 단수 치고 석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건 흙이 워낙 잘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면 젖히고 이쪽 젖히면 여길 끊어야 돼요. 근데 이때 만약 여길 두면 이건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제는 단수 치고 잡아도 이렇게 돌리더라도 있게 되면 젖혀야 그냥 되는데 잡히지가 않죠. 패가 돼요. 네. 누가 들어가도 패. 흙이 먼저 들어가도 패, 백이 먼저 들어가도 패.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래도 둘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쪽 끊으면 이게 양호구. 아니고 양호구. 네. 이거 뭐 제가 둔 게 아니고 인공지능과의 대국 기보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있는 바둑도 봤고 이렇게 양호구 치는 것도 봤거든요. 이 변화도가 현재 상황에서는 아주 유력하네요.
그런가요? 근데 이거 잡고 느는 모양도 백이 굉장히 네, 좋아 보여서요. 예. 어떨런지는 모르겠어요. 김채영 사단은 김다영 3단하고 자매 기사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아버지인 김성래 선수까지 삼부녀. 삼부녀 가족이죠. 삼부녀로 아주 유명한데 네. 이 삼부녀가 작년에 다들 글로 막습니까? 아, 그냥 막는 수를 택했네요. 삼부녀가 작년에 모두 다 좋은 일이 있었죠. 네. 김다영 3단은 여자 기상전 우승. 네. 김채영 4단은 본인 성적도 굉장히 좋았고 여자 바둑리그 팀 우승, 네, MVP도 네, 받았고요. 그렇죠. 아버지는 시니어 바둑리그 팀 우승, 우승. 네, 감독으로. 네. 정말 대단한 한 해를 보낸 가족이었습니다. 작년만큼 이 두 딸을 바둑시키길 잘했다 생각한 해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지 네. 않을까요? 그걸 저렇게 빨리 선택합니까? 귀를 패맛을 남기기보다는 한 점을 따내서 하변을 좀 두텁게 정리하자는 뜻이었나요? 이게 백이 젖히면 이게 끊어요? 끊을 수 있는 모양인가요? 근데 만약에 끊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모양이거든요. 네, 좀 눌리죠. 그렇게 됐다고 가정하면 이 모양은 너무 별거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 합쳐서 스머지 약간 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는 모양일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네. 흙집이 크진 않은데요. 이거 일단 상쇄시키고요. 네네. 이 하변 쪽만 놓고 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기본이 100이 8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둘레 6, 8. 그냥 이것도 상쇄시키고 비슷하네요. 네. 100이 약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두터움이 있어서 예. 여기가 12 서너 집, 네, 12 서너 5집. 하중앙. 여기가 또 있거든요. 덤 6집 네. 안에. 과연 흙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AI 스코어는 흙이 약간 예, 54로 재밌다는데 약간 좋단데요.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하변을 백이 단수치고 젖혔을 때 흙이 과연 끊어서 싸울 수 있을지. 뭐 그게 아니더라도 네, 이게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생각해도 그렇네요. 그렇게 뭐 흙이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여기에 뭔가 있나요? 노림이 있었군요. 이걸 두면 그때 끝나요. AI 승부예측이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 갑자기 이제는 백이 좋다 쪽으로 변했는데요. 근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수가. 네, 쌍립으로 지키네요. 쌍립이 일반적이잖아요. 네네. 여기 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 그때는 단수 치면은 여길 치겠다는 뜻이에요. 아까와는 달리 관통했잖아요. 그러네요. 이건 너무 잘 됐죠. 네. 이 비장에 와. 무기가 하나 있었네요. 김채영 선수가 최근에 참 기세가 좋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저런 노림이 또 한수에 한눈에 보였군요. 저는 안 보였는데 두고 나서 보니까 좋아 보이네요. 만약에 또 받으면 끊어서 달리 두는 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네. 치고 나가서 이건 흙이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 창의적인 한 수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일단 저수 자체가 안 떠올랐기 때문에 네. 백의 착점이 잘 안 떠오르네요. 쉬우나요? 이 정도는 어떨까 싶어요. 네. 흙이 뭐 입구자면 연결도 가능은 하긴 한데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뭐 크고 두진 않겠죠, 근데. 네, 둘 수도 있죠.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고 네. 별거 없나요? 이렇게 입고 넘어가더라도. 네, 요거는 요거 그저- 또 별게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저 연결에 불과한 정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요렇게 하면은 또 별거 없는 것 네. 같기도 하고요. 아래쪽이 좀 예, 약간 네. 여기서 손해 보고 그렇습니다. 중앙도 약간 깨긴 했지만 어차피 지킬 예, 수 있고요. 지키면은 그렇게 뭐
탈이 나는 모양은 아니에요. 네, 큰 탈은 안 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AI는 48대 50이에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걸 두고 끊으면은 이거는 좀 스코어가 벌어질 것 같기도 네. 하거든요. 이거는 뭔가 흙이 상당히 흐름이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만 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버리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쪽을 붙였어요. 아, 역으로 응수타진을 하네요. 끊으면 어쩌죠? 끊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가뜩이나 끊으려고 여기다 뒀는데 네. 리오다니 그걸 무시하고 지금 여기를 붙였는데 아, 끊으면은 그렇습니다. 응수가 있습니까? 이쪽 위로 치면은 쳐야 되나요? 그래도 이쪽으로 단수 쳐서 네. 결국 잡아야 되는데 이음은 쌍립해야 되고 일단 돌파가 굉장히 기분이 이렇게 좋네요. 붙이고 나가면은 그래도 이렇게 둬야 할까요? 다른 거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단수 치거나 해서 따라 나가는 것 이런 것도 저는 별로 재미없어 보이거든요. 네, 따라 나가서 오히려 두 점이 더 약해질 수가 네. 있겠죠. 거의 뭐 잡힐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버리더라도 둘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저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 아무튼 가장 눈에 보이는 곳은 일단 끊는 것이고요. 지금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을 나오거나 하는 것은 주문 같아요. 다음이 뾰족한 수법은 안 보이거든요. 네, 이쪽 끊더라도 이어서 살려야 되는데 씌우면 이거는 되게 깔끔하게 처리가 잘 된 형태로 보입니다. 이쪽을 찌르면 이것도 막겠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두는 것은 이거는 100도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네. 흙도 여길 끊고요. 반대쪽을 끊고 전체를 공격하는 건가요? 띄면 있고 잡히진 않을까요? 잡히지 않는다면 이거는 흙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따내는 네. 게 선수니까. 그렇네요. 이거는 백이 괜찮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붙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끊었을 때가 제일 궁금하긴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김채영 선수가 끊기 전에 잠깐 근데 이쪽을 단수 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두면은 따내고 이을 때 다시 쌍립하고 붙이고 나왔을 때 그럼 뭐 이제 저희 뭐 반농담 삼아 따로 국밥으로 양쪽을 따로따로 네. 수습한다는 뜻이죠. 김채영 선수 선택의 기로라서 장구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을 어느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이렇게 둬도 끊을 수는 있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씌웠을 때. 나와 끊더라도 네.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100도. 그리고 여기가 찌르는 게 거의 선수 한 집이 확보가 돼 있는, 보장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은 붙이더라도 반발 못 해요. 중앙이랑 엮이는 모양이라. 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빠져나가는 모양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렇네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이 전투는 오히려 백이 여기에 붙여져 있는 곳이 좋아서 백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이것은 백도 네. 수습하기가 괜찮은 형태네요. 전 처음엔 여기 끊는 게 신경이 쓰여서 백이 붙인 것은 무리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는데 네. 계속 유출을 하다 보니까 리어 5단에 그 붙이는 수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네요. 네. 그만큼 김채영 사단 일단 제가 아까 이야기한 여자 이세돌 굉장한 파이터인데 네. 아무튼 이수를 찾아냈는데 슬쩍 비껴갔습니다. 사이드 스텝으로 비껴 나갔는데 이게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확실히 이 중국 기사들은 맞받아치는 기사보다는 옆으로 살짝씩 피하는 이 아웃복서 그런- 기사들이 참 많은 것 그런 같아요. 스타일들이 많죠. 네. 그나마 리오단이 좀 뭐랄까 그래도 좀 가장 부딪히는. 전투형 쪽이 하나예요. 네. 리오단이라든지 또는 왕천싱이라든지 네. 그리고 루이 구단이 있죠. 루이 나이웨이 구단. 비교적 여자 기사들 쪽에 그래도 많이 포진되어 있네요.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네. 드디어 돌을 잡았는데 아직도 선택을 못한 것 같아요. 네. 돌은 잡았으나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김채영 사단이 다시 한번 점검하는 모습에 들어가면서 장고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구링이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국이 몇 수 진행이 됐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이 상변 쪽을 김명훈 6단이 공격을 했던 장면이었는데요. 여기 늘고 막으니까 그냥 한 칸을 뛰었어요. 한 칸을 뛴 것 같아요. 저는 날일자를 네.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날일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중앙을 하나 붙이고 느니까 우변을 지켰어요. 이것은 실리와 타겟을 다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를 확실히 집을 지키고 이게 네. 몇 집이나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5집 정도 봐주면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흙은 예. 좌상기와 좌하기를 합치면 20집 정도는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무방할 것 같고요. 우상기는 15집 정도로 보면은 한 35집이 확보가 됐고 네. 이 우하기는 몇 집 정도 세줄까요? 약간 약간. 35 더하기 그리고 알파, 상변의 네. 백도를 압박할 수 있는 두터움. 하변은 백이 한 5집 정도는 될 테고요. 네. 15, 20 여기도 한 15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집으로 얼추 비슷하네요. 얼추 비슷한데 약간 얇고 네. 여기가 흙이 먼저 두면 좀 생기는 흙이 게 조금 있고 플러스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AI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 기풍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은 저는 처음에 이 모양을 착 봤을 때 백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그 공격해서 얻어내는 대가 이거를 네. 더 높게 쳐주면은 흙이 지금처럼 55를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AI는 흙이 공격해서 얻어낼 것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네.
AI는 워낙 시야가 넓죠. 그렇습니다. 얼만큼을 내다보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아무도 예.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예. 넓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어쨌든 이미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AI님으로 지금 기대기 전법인데요. 네, 보통은 이제 성동격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도남 우제북 이런 얘기도 하는데 기대기 전술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네,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멀찌감치 멀찌기서 이제 겨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붙이고 흙이 늘면 백이 상단 아. 쪽에 나올 수 있나요? 부처만 놓고 젖혀서 충분히 뭔가 좀 싸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었나요? 조금 지금 잠깐 봤는데요. 제가 바로 캐치를 한 것 같아요. 제대로 역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역시 김명훈 선수의 그 뜻은 참 정말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쉬울 수도 있지만 네. 붙여놨기 때문에 단수치고 나갈 때 이렇게 단수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렇게, 압박이 가능하네요. 이렇게 이건 아주 흙이 원하는 대로 그림이 잘 된 것 네. 같아요. 이거는 잡으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조금만 더 공작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김명훈이거든요. 이 핵펀치. 네. 그래서 뭐 사소한 집 이런 건 별로 중시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워낙 중시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치고 빠지는 사람들한테는 네. 제대로 이제 발이 묶이게 되면 좀 피곤해질 수는 있는데 이제 서로 이제 펀치를 주고받다 보면은 김명훈의 펀치도 뭐 타이슨 버금가는 핵펀치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김명훈 선수가 제대로 한 방 알려놓고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네, AI도 흙이 유리하다. 약간이나마. 예. 네,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런 타겟책을 잘 못 찾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근데 AI들은 보면 참 귀신같이 잘 살더라고요. 네.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에서 그 맞습니다. 타개할 때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네. AI들은 이 좁은 공간에서 사활에 대해서는 정말 변수 없이 다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예상대로 젖히고 단수를 치면서 한국의 김명훈 6단 제대로 강한 공격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명훈 6단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왔어요. 네. 과연 상변의 백돌 사활은 어떻게 될까요?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통합예선 1회전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